지난 9월 말이었죠. 학교 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학교 2곳 신설에 대한 안건이 또다시 부결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인데요. 반면 함께 심사에 올랐던 인천 지역 내 검단과 루원시티의 학교는 승인이 나면서 이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쇼에서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학부모를 대표해서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회장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배준영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중투심에서 부결된 학교는 이미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부결됐던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학교들이 영종국제도시 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지역들의 현재 학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크게 늘어서 8만 5천 명을 넘어 이제 9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30년도에는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추정키로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영종 하늘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 수도 늘어야 되는 게 아마 당연한 일일 텐데요. 먼저 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현재 영종중학교가 있고 중산중학교가 있고 지금 2021년도를 목표로 하늘 3중학교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고등학교와 공항고등학교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학생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늘 6고라는 학교가 지금 2021년도에 지금 문을 열기로 예정돼 있고요. 그런데 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하나씩 더 늘리는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학교를 신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4월과 9월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부결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인구는 약 9만 명, 그리고 이 10년 뒤죠. 2030년에는 이 30만 명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상황의 이 학교 상황 현황이라면은 이 반드시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학교 신설이 되지 않으면 이 과밀학급 문제는 뻔한 이 문제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의 품질은 뭐니 해도 교사 대 학생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학급당 몇 명이 교육을 받느냐가 어떤 밀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은 2016년도 기준으로는 중고등학교가 한 23명 정도가 한 학급당 학생 수라고 돼 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 26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4, 5명 정도로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교육부에 어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 한 7,800세대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2,700세대가 늘어날 걸로 봐서 한 10,000세대 이상이 2022년도까지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늘도시에 3개가 이제 세팅이 되는데 네. 만약에 하나를 더 짓지 않으면은 2022년도에 가면은 한 반에 무려 43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지금 세팅되고 있는 3개
고등학교 외에 하나의 고등학교, 하늘육고라고 그러죠. 이거를 짓지 않으면은 44명에 이르는 아주 초과밀 학급, 콩나무시루 학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만들어져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천 지역 이 모든 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이 한 반의 평균 아무리 많아도 이 3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3명,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4명까지 한 반에 하게 되면은 교육의 질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또 자명하겠네요. 네, 이번에는 이 김민영 영종 학부모 연대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배 이사장님께서도 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피부로 느끼는 건 조금 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종 국제도시 내 학교 여건, 뭐 통학 여건이라든지 학급 여건은 어떤지 뭐 설명을 자세히 좀 들어본다면요. 네, 영종은 교육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에 있어요. 세계적인 국제 공항인 인천공항이 바로 가까이 있고 또 인천에서 우수한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또한 자사고, 한우고도 있고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 환경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학교 여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선생님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중부 기준으로 18명, 한 학급당 18명의 이제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30명 가까이 2배 이상이나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30명 이상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저 중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년에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선생님들의 또 출구 퇴근에 있어서 교통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대교를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차나 아니면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통근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새벽 6시에 출근을 준비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는 퇴근하실 때 4시 반 땡 하면 나서야 돼요. 학교 밖으로. 아, 예, 그러면은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4시 반에 이런 선생님들을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하실 부분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차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통행료 부담이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신다는 그런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력 교사보다 신규 교사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네. 영종 지역이. 그렇다고 옛날에는 가산점이 있었는데 지금 가산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택하기에 조금 깊이 예, 지역.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학생 수도 많고 원거리 출퇴근의 비용 문제도 있고요. 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여러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아이들이 다 그 행사를 참여하기는 정말 어렵다 보니 정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외에는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푸시를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행사를 한다면 행사 시작 날부터 이제 그 시간 뭐 쉬는 시간이나 그 행사 진행하는 시간 되면 정말 도서관 문 밖까지 아이들이 줄을 서요. 그러다가 종을 치면은 애들은 또 다시 교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아쉬움을 남기고 뭐 이런 경우는 뭐 너무 허다하고요. 또 학교 식당을 이용할 때도 초등학교는 지금 2교대로 이제 급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교시 끝나고 먹는 해가 있고 4교시 끝나고 먹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일정한 이 시간에 그렇죠. 이 성장기에 특히 일정한 네. 시간에 이 영양을 섭취하는 게 예, 굉장히 예. 중요해요. 그래서 3교시를 끝나고 먹을 때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렇죠. 예, 아침 먹고 가니까 그러면 애들이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제대로 안 먹고 끝나고 이제 하교하고 나서 학원을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가 고파서 학원 선생님들 달달 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4교시 끝나고 먹더라도 또 다음에 되면은 또 3교시로 바뀌니까 우리가 왜 옛날에 배꼽시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러면 아이들 건강에도 성장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특별교실이 거의 없어요. 요즘 특별교실 없는 학교가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없고요. 또 방과후 교실도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는 복도를 다 막아서 쪽교실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실을 사용하니까 한 교실을 나눠서 아니요. 복도를 나눈 거예요. 복도를 나눠서요? 네, 복도를 이제 칸막이를 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처음에 이제 학교가 이전해서는 이렇게 큰 공간이었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 휴게 공간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또 이제 맞벌이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돌봄 교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내는 1학년 뭐 3학년, 4학년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종 지역은 2학년만 돼도 돌봄 교실에 다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돌봄 교실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교실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막 25명의 아이들, 또 어떤 학교는 30명 아이들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말 그대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대신 돌봐주는 건데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사실 요즘 아파트들이 좀 공간이 좀 넓어요. 근데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25명 이상 아이들이 부대끼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을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돌봄 교실 들어가는 것조차도 경쟁이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봄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또 학부모들은 또 민감하게 이거 우리 아이들 학원을 돌릴 수밖에 없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고시게 되면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원도심처럼 그 도시 내에 돌봄 그런 현상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너희들 교실에 가만히 있어. 안전사고 때문에. 예. 좁다 보니까 네, 활동기 또 청소년 그렇죠. 활동량도 워낙에 많고 네, 덩치 큰 애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스트레스가 많이 풀어야 할 때잖아요. 운동장 나가도 풀 수가 없어요. 선배들이 공차고 있으면 후배들은 못해요.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해요. 강당 문 잠궈놔요. 쉬는 시간이나 뭐 그럴 때는. 그리고 강당 사용도 이렇게 아이들이 반이 많다 보니 이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이 밀려나겠죠. 그러면 체육 활동도 교실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급식실이 이제 3교대로 이렇게 또 돌리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러면 10분, 15분? 예, 식사 시간에. 너희들이 뭐 군대도 아니고 막 허겁지겁 밥 먹고 그러면 정말 1학년 때는 급제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초중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니 학교 폭력이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학부모로서는 좀 우려? 걱정이 그쵸.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통학 여건으로는 초등학교가 신도시다 보면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는 봤는데 저희 영종은 초등학교 8개가 있지만 네. 거의 아파트랑 끼고 있는 학교는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예, 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많이 원거리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또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죠.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데려다 주기 때문에 학교 앞에 그 녹색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차량을 여기다 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세 학교가 노선이 버스 노선 한 노선으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그럼 버스 타기도 굉장히 그렇죠. 학생들 그리고 입장에서는 힘들겠네요. 네, 그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항 출근자들, 아이들 등하교하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는 애들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차 복잡하면 안 태우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엄마들이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지각을 하면 생계부의 기록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차 놓쳤어. 그러면 또 저희 대중교통은 또 이 차 대기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한 20분 또 기다리면은 아이들은 지각할 수 있고, 예, 그런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인영 영종 학부모 연대 이 회장님께서 직접 이 학부모로서 느끼는 불편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흡사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이 인구가 이제 갑자기 늘어났을 때 우리 뭐 흔히 뭐 이렇게 저학년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수업하는 그 시대의 말씀을 하는 거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이 인구, 네. 이 학급 인구가 이 과밀이 돼가지고 겪는 불편이 굉장히 크다.
뭐 비단 수업뿐만 아니라 통학을 비롯해서 이 급식까지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직접 현장에서 들어본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에 중투심에서 떨어지고 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이제는 우리가 교육청에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교육위원, 국회 교육위원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천에 네. 소속돼 있는 분이. 그렇죠. 박찬대 국회의원도 네, 한 박찬대 분이시죠? 의원님이랑 이학재 의원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박찬대 의원님께 이제 간담회를 요청을 드렸더니 네.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본인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종까지 오셨어요. 오셔서 지난 5월에 저희가 간담회를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의 이제 목소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박찬대 의원님께서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네. 전개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중간에 저희가 수돗물 사태가 또 터졌어요. 예, 그래서 서명 운동에 좀 집중을 그 시기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아이들 급식실 또 수돗물이 또 연관이 돼 있기 영종 때문에 지역까지도 이 피해가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부모님들은 그게 더 또 네, 그게 또 우선 또 눈앞에 있는 그렇죠. 과제다 보니까 그래서 한 2달 정도 저희가 또 이 서명 운동을 지속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한 2달 동안 또 쉬었다가 그 끝나고 8월 이후에 또 잠깐 또 서명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면지를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이 되다 보니 이게 서명 운동하는 게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셨겠네요. 한마디로. 정말 그날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 행사 때마다 이제 지역 의원님들 뵈면은 저희 중투심 꼭 이렇게 가결돼야 된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항상 드렸고요.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분노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지역 아이들의 문제이다 보니 정말 이거 현장에 와서 이런 상황들을 한 번도 중투심 심사위원들은 보지 않았을 거 아니냐. 도대체 누구냐? 누가 심사위원이냐라고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교육부 항의도 가시려고 하시는 거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좀 점차적으로 다시 준비를 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행동까지 해야겠지만 우선은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시는 부분대로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허탈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분노까지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가장 이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영종 지역 학교 신설에 유독 이렇게 인색한 걸까요? 네, 총론과 강론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총론은 근원적으로 그 교육부의 방침에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되면은 또 다른 지역은 통폐합해야 되는데 통폐합을 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시 학교를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학령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는 세종시예요. 세종시에는 그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회 현역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데도 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름중학교라고 증설을 하는데 5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뭐 그만큼 어렵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검단 5초등학교하고 루원중학교가 지금 허가를 받았죠. 네. 이 경우는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에 뭉친 것도 있고 촛불시 뭐 3년 동안 하여튼 뭐 많은 노력을 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이 4개 단지가 있는데 1개 단지는 분양이 완료가 됐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과정이었는데 이게 꼭 될 거고 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니까
여기는 꼭 학교를 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설득에 성공한 경우죠. 네.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청라나 송도나 앞으로 영종도 그렇게 될 텐데 벌써 뭐 한 40명 가까운 인원들이 뭐 김민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콩나무시루 같은 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을 교육부의 유연하고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교육부의 이 중앙투자 심사를 뚫는 게 정말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오늘 이 시사쇼를 통해서 네.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이 배준영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결이 된 후에 또 이 교육부 장관에게 이 학교 신설을 재고해달라는 또 기고문을 네. 기고하신 걸로 호소문을 기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과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여기 김민영 대표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네. 많이 쓰시고 정말 눈물겹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당연히 정치권과 행정에서 그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나서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쓰럽고 죄송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부라든지 인천시 교육청과 좀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 한 회의에서 영종 건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언급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러면은 제가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에 중앙일간지에 존경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라고 해서 이 사정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고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러저런 그쪽에 여론이 좀 민감하니까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학교가 완전히 문을 여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정말 이 영종 지역의 이 학교 신설을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을 때 이 올해 안에 이 신설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영종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미 많은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계신데요. 어떤 불편을 더 감수해야 될까요? 김민영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상하기 싫은 일이고요. 네. 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희 이런 마음들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22년 한 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는 43명, 고등학교는 44명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빨리 아이들이 23년에는 학교 개교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제 이보다 더 큰 불편함이 또 더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네. 문제는 그 영종에 있는 자사고 하늘고가 2018년 기준으로 그 입학 전형이 날짜가 바뀌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자사고, 이게 특목고에서 빠져나와서 네. 특목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하늘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 부득이하게 이제 불합격한 아이들은 일반고로 가야 합니다. 네. 근데 작년까지는 미달인 학교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과밀이 되면 미달인 학교는 이제 없겠죠. 네. 예,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대입도 아니고 이 고등학교 그렇죠. 진학을 실패하는 학생들이 생길 네, 그러면 외부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아보니 1학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이제 우선으로 배정이 되는데 갈 수 있는데 1학군이라 하면 어쨌든 다 다리 건너가야 돼요. 저희가 중구했지만 같은 중구는 더 멀고요. 가까운 데가 연수구더라고요. 그럼 인천대교를 건너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기본이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대중교통으로 인천대교로 건너서 연수구나 송도로 나가려면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네네네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매일 인천대교를 건너서 그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 2023년에 예상이 되는데 2023년이라면 당장 이 승인이 나서 이 학교 예, 공사가 해야지.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 빠듯한 거죠. 빠듯한 건데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이 뭐 두 분 말씀대로라면 거의 뭐 영종 지역 내에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이 그러네요. 수준으로 네. 이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통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4시 반이 되면은 이 퇴근하셔야 되고 6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연수구 인천대교를 건너서 이 통학을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도 안 일이에요. 되는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인천 내에서 이런 불평등한 이 교육 여건이 조성되면은 안 된다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 연대나 혹은 또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이 강경한 대응책을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요? 네, 이게 강경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영종의 영종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또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저희가 일단 중구의회와 인천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게 이제 각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교육부에 공식 문건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일단 교육부에다가 저희의 의지를 한번 호소를 간절하게 호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11월 7일 날 그 교육관님께서 그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이 학교 신설 부결권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날 또 저희가 이제 교육관님 모시고 또 교육관님께서 또 저희 지역을 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이제부터도 많이 써주셨는데 또 이번에 부결되고 또 이렇게 속상해한 마음에 또 이렇게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서 또 그날 또 저희가 어떤 또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은 교육청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당연하신 것 같아요.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나와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왜 부결되었고 그 과정들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상황에 따라는 그 이후에 저희가 뭐 학교 신설 부결 부당함에 대한 서명 운동을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면 또 할 것이고 교육부 방문이나 아니면은 기자회견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고려를 하고 계신 거군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네, 갔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저는 주부예요. 예, 그냥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 탄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명 운동 그리고 항의 방문까지도 이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그 단계가 가기 전까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뭐 아까 이 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이 희망이 있다는 건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 영종도 이 학급 과밀 문제에 대한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뭐 교육청 그리고 교육관님이 여러 이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앙투자심사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네,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4월과 9월에 열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열리는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도 있고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12월에 다시 한번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때 그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좀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육부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정책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실패를 한 근원적인 원인은 이 분양 공고를 보고서 학생들 머릿수가 눈앞에 잡히고 나서야부터 3년간 이렇게 하니까 결국 늦어갖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반에서 부대끼면서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그 행정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다소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주택 관련 건설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가 들어가서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유연하게 반응을 해갖고 이제 교육 정책에 반영을 하면은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붙잡고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은 이 정기적인 중앙투자심사는 이미 올해는 끝났지만 12월에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두고 계신 거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올해 이 중앙투자심사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면 승인이 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그 정기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낙관하기는 힘들지만은 저희가 지금 노력을 안 하고 놔버린다 그러면은 그렇죠. 일말의 희망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일단 올해 이 중앙투자심사가 다시 열리는 것도 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또 그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두 분을 비롯해서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이 정치계 모든 이 관계자가 다 한마음으로 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이 정말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 제발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종지역에 사는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그리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의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미 과밀로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던 우리 지역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기본권을 요청드리는 일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일들로 요청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수시 중투심이 꼭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종지역 하늘 1중과 하늘 5고 학교 신설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미 22년에는 과밀로 1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라도 영종지역 아이들을 위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해 늘 섬기시는 인천시장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중구청장님, 시의원님, 중구의회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영종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종학부모연대 김민영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준영 이사장님께서도 이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100억 원 이상 되는 교육시설은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태클 때문에 생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캡이 20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신설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일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성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을 만들어낸 그런 이런 모태가 되는 공공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종의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청 그리고 시교육청 그리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 이 흥망성쇠가 있죠. 이 신도시로 새로 생기면서 이 인구가 늘어나는 이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제 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 도시도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인구를 이 총량으로만 정해서 이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 그 분야가 교육이라면, 그래서 이 피해를 받는 게 학생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시사쇼에서는 영종 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와 그에 따른 과밀학급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단 영종뿐만 아니라 인천 내 많은 지역에서 학교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안에 이 교육부에서 다시 이 심사에 들어가고 또 좋은 결과까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사쇼에서도 이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9일) 도심 속 생태공원 승기천에서 제3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친구와 연인, 온 가족이 함께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00명.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